안녕하세요. 2022년 9월 7일 수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래간만에 장중 특징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의 경우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그래도 시장이 이렇게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또 상한가 나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 나온 종목 장중 특징주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부분이 이제 9월에 상한가 간 종목들인데요. 예선테크, 골드NS, 코리아 SE, 한국정보통신이 오늘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리아 SE가 3연상을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왜 상한가를 갔는지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예선테크인데요. 예선을 통과한 것 같아요. 오늘 상한가를 가서 예선테크인데요. 2차 전지 관련으로 이제 소재 확대 기대감에 상한가를 갔다. 이런 뉴스가 또 있고요. 골드앤S 보겠습니다. 딱히 나오는 건 없네요. 일단 나오는 건 없고요. 코리아 SE. 코리아 SE는 3연상을 갔죠. 태풍, 수혜주. 리튬 관련주로도 이제 분류를 좀 해볼 텐데요. 코리아 SE가 리튬 관련 주로도 엮여 있는 종목이고요. 한국정보통신 애플페이 서비스 임박으로 이제 결제 관련 종목들이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한국정보통신이 이제 상한가 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이로온이라든가 RCK 그리고 KG 이니시스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차트를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선테크가 이제 예선을 통과한 것 같아요. 결승을 가나요? 이때 거래량이 좀 나왔죠? 이때 시초가가 1325원이었고요. 요 라인 체크해 본다면 앞전에 이제 저점을 딱 지지해주면서 이날이었죠. 이날도 이제 거래량 하락을 멈추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항상 하락하던 주가가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거래량이 나온다면 전저점을 체크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꼭 여기를 지지한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요 라인을 이제 기준으로 보자라는 거죠. 이제 오늘 거래 대금 262억이 터진 모습이고요. 월봉의 모습을 본다면 이제 바닥이죠. 바닥에서 이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서 상한가를 갔다. 바닥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다. 이런 종목들 꼭 관심을 갖고 보라 말씀드렸는데요. 역시 이 종목도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골드앤S 거래 정지가 된 이후에 이제 이때였죠. 이때도 상한가를 갖고 요 라인이죠. 상한가 간 그 라인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중에 그리고 종가상으로 살짝 깨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이후에 거래량이 계속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상한가 간 종목들을 계속 봐야 되는 이유고요. 뭐 결과론으로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런 패턴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바닥에서 상한가가 나왔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이후에 이제 고점 요 라인이 되겠죠. 이렇게 체크를 했다면 충분히 이 자리에서는 종가 베팅을 해봐도 되는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손절 라인을 정하고 들어갔다면 손절이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이날 다시 한번 들이댈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항상 종가 베팅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혹자들은 이렇게들 얘기해요. 이렇게 대가리를 내놓고 있을 때 거래량이 떠야 된다. 올라갔을 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소개를 해 보도록 할게요. 코리아 SE인데요. 코리아 SE가 상승이 나오기 전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단기적인 고점이 이 라인이었죠. 이 라인이 이제 종가가 2290원이었습니다. 2290원. 뭐 대략 비슷하죠. 그러면 이렇게 요 라인인데요. 그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렸다면 요 라인이죠. 그러면서 이제 손절 라인은 뭐 요 라인으로 잡아도 될 것 같고 아니라면 요 정도 라인을 잡고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3연상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저도 매매를 하진 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제 껴맞추기 시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국정보통신도 상한가를 갔고 그 이후로 이제 장기 이평선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재차 상한가 위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요 자리였죠. 요 자리에서는 이제 단기 스윙으로 가져가도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요 자리로 이제 기준으로 했다면 거의 40% 이상의 상승이 나왔을 겁니다. 저점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장대 양봉 상한가가 나왔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패턴들 한번 살펴보시면 의미 있는 그런 패턴들을 익히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4종목이 나왔고요. 오늘 장중 특징주로 본다면 OLED, 예선테크가 이제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리튬, 코리아 SE가 상한가를 갔고 폐배터리 관련으로도 이제 강한 모습들, 종목들이 있습니다. 전자결제, 한국정보통신이 상한가 가는 모습 보여줬죠. 2차전지, 소재 부품으로 이제 또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선테크 봤고요. OLED 관련 LB, 루셈 저점에서 거래량이 증가되는 모습 보여줬고요. LDT 역시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점에서 거래량이 떴을 때 요 라인이었죠. 요 라인에서 이제 자리를 지켜주면서 좀 빠지긴 했지만 이제 재차 거래량 늘리는 모습 보여줬고요. 립튼 관련해서는 미래 나노텍이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래 나노텍 저도 한번 매매를 좀 해봤는데요. 이런 패턴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21선 위에서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첫 번째 21선 터치 근처에서는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그 자리에서 매수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반등을 하긴 하고 올라가는 그 시점에 매수를 한다면 나쁘지 않은 결과를 보여줄 것이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요 종목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패턴이 100%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종목이 앞전에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고 일정한 자리를 지켜준다면 그 종목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이 맞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유일 에너테크도 이제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제가 좀 밀고 있던 종목이 좀 있었습니다. 지아이텍은 아니었고요. 뭐 계속 보고 있던 종목이었죠. 저점에서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이제 나오는 모습이었죠. 패턴입니다. 역시 이것도 패턴으로 이제 움직여준 모습이었고요. 에코프로도 프로답게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좀 많이 눌렀다가 좀 움직여준 모습이고 웰크론 한텍도 좀 지저분하지만 이제 저점을 만들면서 이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성일하이텍이 대단합니다. 계속해서 신고가 쓰는 모습 보여줬고 세비캠이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제 성일이 또 좀 앞장서서 이제 움직여주는 모습이고요. 코스모 화학도 이제 폐배터리 관련이죠. 역시 고점 신고가를 쓰고 있는 모습이고 제가 좀 밀고 있었던 좀 길게 보면 좋을 종목으로 이지트로닉스를 말씀드렸는데 저도 길게 한 100%는 먹어보자 라고 이제 대응을 하다가 일단은 정리를 좀 해봤고 다시 눌러준다 아니라면 의미 있는 자리 고점이긴 하지만 돌파해준다면 충분히 이 종목 갖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 자신있게 말씀드리겠고요. 전자결제 관련해서는 한국정보통신 말씀드렸고 이로온이 역시 오늘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잉크 코리아도 이제 관련주로도 좀 엮이긴 한데 11% 상승을 했죠. 최근에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ICK 오늘 시장이 거의 IC 뭐 그 정도가 되죠. ICK입니다. ICK도 참 차트가 다이나믹합니다. 이제 장기평선 그 라인 지지해주면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2차전지 소재부품 관련해서는 금량도 이제 고점 계속해서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자리가 어떻게 보면 고점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나고 보니 저점이었구나. 또 요 자리가 고점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점이었구나. 여기도 저점이었구나. 뭐 요 대비로 한다면 역시 한 40% 50% 수익이 나왔을 거고요. 고가놀이 참 제가 좋아하는 매매 기법이고요. 고가놀이
돈이 되는 주식을 사라 해도 이제 고가놀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들을 봤다면 충분히 매매가 가능했던 종목이었죠. 본다면 이제 상한가 갔던 그 자리, 그리고 중심선이 될 거고요. 그리고 거래량에 나왔던 그 자리가 역시 저항가 지지의 모습을 바로 보여주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양, 그리고 에코프로 보여드렸나요? 에코프로, 네, 에코프로, 레몬도 있었죠. 제가 이제 주식공장 네이버 카페에서도 신거 좋아하시는 분들 레몬 요 종목 관심을 갖고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상승이 나와 줬습니다. 이녹스가 있었고요. 이렇게 오늘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9월 6일에 상한가 갔던 RN2 테크놀로지는 이제 오늘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죠. 거래량도 제법 나와준 모습이고 저는 물량 소화다 생각이 들어요. 이후의 모습을 좀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제가 아마도 어제 영상에서 상한가 상승형 음봉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종목들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종목 중에 하나가 나노 CMS는 아니었고요. 나노 CMS 오늘은 좀 크게 빠졌죠.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장대 음봉이 나와준 모습이고요. 내일 어떻게 또 움직여 주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코리아 FT도 이제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긴 모습으로 본다면 이런 모습이죠. 고점이 요 라인은 딱 지지해주는 모습입니다. 제가 어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요 라인이죠. 400일선 요 라인 지지해줄 가능성이 크다. 더 빠질 수가 있겠고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내일 흐름 봐야 될 것 같고,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 요거는 물량 소화일 가능성이 크고 매집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물량 소화, 매집, 그리고 물량 테스트 관련해서 한번 정리해서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성신약은 이런 패턴이었죠. 어떻게 보면 상승형 음봉, 상승형 양봉 요런 패턴도 이제 해당되는 종목이었는데 시초가가 빠졌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고려하지 않았을 그런 종목이었고, 제가 봤던 종목이 이제 나노엔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거래량 줄이면서 이제 240일선 요 자리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강한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런 종목들은 강한 종목인데 일정한 자리를 지켜준다? 뭐 다음에 제가 상승형 음봉이 나온 종목들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영상을 통해서 이제 한번 며칠이 지나고 그 종목들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들이 무조건 상승한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좀 더 긴 호흡으로 본다면 그 과정이 매집인지 개미털기인지 물량 소화인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제가 주목해서 보는 종목은 삼형 SNC인데요. 삼형 SNC는 시가총액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 유동 비율도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상한가를 가고 상승의 음봉이 나왔죠. 이 종목 제가 특히나 관심을 갖고 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분봉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빠졌었죠. 빠지지는 않았죠. 빠졌죠. 빠졌다가 이제 일봉으로 본다면 빠지고 시작이 됐죠. 빠지고 시작됐다면 의미 있는 캔들이 이제 시초가 처음 만들어진 캔들이었는데 요런 자리, 결국은 요런 자리죠. 매수 타점이 요 라인이었을 텐데 요 라인에서 매수를 했다면 수익이 좀 나왔겠죠. 한 5% 정도 나왔을 거고, 제가 이 종목은 온라인 스터디방 분들에게 꼭 좀 봐라 라고 했던 그런 종목이었고요. 이제 이 종목은 일본 기준으로 본다면, 그리고 주봉 기준으로 본다면, 월봉 기준으로 본다면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닥이다. 바닥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향후에 빠진다 하더라도 어떤 흐름을 만들면서 다시 상승하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삼형 SNC는 앞전 영상에서도 좀 강조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주식에는 100%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주가의 방향은 또 반대로 갈 수가 있겠고, 다만 제가 확신을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확률이 높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누구의 말도 믿으면 안 됩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폴라리스 스노우노 발음이 폴라리스 우노, 네, 비엘팜텍 요런 모습이고, 강림도 요런 모습으로, 강림은 이제 상한가를 가고 상한가 종가를 지켜주는 모습이죠. 그리고 종가가 1735원, 그리고 오늘 저점은 1740원. 강림은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요런 패턴이었죠. 상승형 이제 거래량이 더 나오는 모습이었고, 요 패턴도 한번 볼까요? 제가 상승형 음봉에서만 좀 그런 패턴이었는데 부합이 되죠. 상한가 그 다음날 거래량이 더 뜨는 모습 보여줬고, 시초가가 플러스로 시작이 된다면, 물론 이 종목은 빵 프로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9월 5일 한번 열어볼게요. 네, 9월 5일 요 자리죠. 9월 5일에 밀렸습니다. 밀리진 않았죠. 이제 보합으로 시작이 됐고, 첫 번째 만들어진 캔들 요 자리였죠. 요 자리에서 이제 손절을 잡고 들어갔다면 충분히 크게 수익이 나왔겠죠. 요런 패턴은 복잡한 거 다 배제하고요. 호가창 참고해야 됩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참고하면 좋죠. 호가창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대량 체결 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거래량들 좀 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몇 분 만에 10분 만에 12%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손절은 짧게 여기에서 진입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자라는 거가 이제 핵심인데, 그랬다면 마이너스 1%입니다. 요 자리 크게 잡아도 1.31%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손절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요런 종목들을 좀 봐야 된다. 강한 종목에서 시초가 매매를 한다면 의미 있는 결과, 장중에 좀 덤비다 보면 또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아주 심플하게 가자 이 얘기죠. 저는 나름대로 이제 어제 영상,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도 간략하고 간단하고 심플하지만 매우 꿀팁을 줬다라고 이제 자부를 하면서 이제 오늘 영상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